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적 지상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사견을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 것이니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우의 물건 등을 이렇게 검색이나 찾다 보면 법적 지상권이라고 이렇게 주의를 요망하는 문구나 알림 등이 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적 지상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 것인지 법적 지상권의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지상권이란 처음에는 토지와 건물이 같은 주인이었다가, 즉 한 소유자였다가 이것이 경매 등의 이유로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경매나 기타 이유로 이게 소유자가 바뀌어서 생기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개, 즉 다른 부동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체의 부동산으로 보지 않고 각각의 부동산으로 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적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과 토지 주인이 다를 때, 이런 경우에 토지만 경매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법적 지상권 등이 성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적 지상권이 성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무조건 건물 등을, 철거 등을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토지 주인이라도 그 건물 주인에게 무턱대고 이렇게 건물을 철거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너무 큰 혼란이나 이렇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라면 이것을 토지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새롭게 철거를, 쉽게 말해서 부수고 다시 짓고 이렇게 한다 보면 그 사회적으로 들어가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법적 지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적 지상권을 투자를 하실 때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지료를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시고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용 자료로만 들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